안녕하십니까. 2급 35번째 배정환차 풀이입니다. 이 시간 전에 여러분은 확인학습 하셨죠? 답답했던 건 무엇이었던가요? 바로 글자를 이해하면서 외우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죠. 지명과 국명, 나라 이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. 쇠금 옆에 가마득할 현, 가마득할 현자의 어원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무슨 꽈배기 만들어 놓은 것 같죠? 중요한 건 뭐냐면 쇠로 된 어떤 금속으로 된 솥에 양쪽에 매달려 있는 귀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솥귀 현자입니다. 솥의 귀 현자라는 얘기죠. 현석 그러면 삼공의 자리를 얘기해요. 뭐 영의정, 좌의정, 우의정. 왜 그러냐면 솥에 귀가 있는 그릇들은 대부분 밑에 발이 3개가 있습니다. 옛날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. 요즘 그릇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그 삼발이라는 이 세 발의 모양이 마치 삼정승이 나라라는 큰 그릇을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았고, 그러한 자리를 현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. 한자는 참 비유를 해도 참 잘합니다.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. 이번 글자는 성씨를 나타냅니다. 같이 보도록 하죠. 평평할 견이라는 글자와 고을읍입니다. 즉 평평하게 다스림이 내려져서 고을이 편안하여 이룩된 나라, 그래서 나라 이름 형자였다가 그곳에 이러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형자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. 형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진주형씨의 시조를 이야기하고요. 이 옹자는 우러를 옹자입니다. 자세히 보면요, 왠지 원숭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머리를 들어서 쳐다보는 걸 옹하듯 우러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진주형씨들의 그 시조는 이 형옹이라는 분입니다. 그럴 때 형자는 성씨로 쓰였다는 얘기죠.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. 물과 관계가 돼 있겠네요. 삼수변이 붙었습니다. 같이 볼까요? 물 옆에 옷빛 빛날 형자입니다. 즉 무슨 이야기냐? 물이 옷빛처럼 빛난다는 데서 물이 맑다의 뜻으로 물 맑을 형자죠. 형영 그러면 개천이라든가 또는 졸졸 흐르는 시내를 형영이라고 합니다. 이때 이 형자는 물이 옥빛처럼 맑을 형이라고도 하고 물이 옥빛처럼 맑고 졸졸 흐르는 시내를 뜻해서 시내형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니까요, 형영 그러면 개천이란 뜻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.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빛날 형자입니다. 물론 불화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. 같이 볼까요? 불화 옆에 멀 형자입니다. 즉 불빛을 들고 멀리 빛나게 한다는 데서 빛날 형자가 된 글자로 형안 그러면 날카로운 놈에 또는 아주 그냥 혁혁하게 빛나는 눈빛을 형안이라고 그래요. 이때 형은 불을 빛이 멀리 비춘다 해서 빛날 형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. 사실 불빛은요, 어두울 때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. 밝을 때일수록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죠. 그 이유는 뭐냐?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. 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의 작용, 빛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.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. 네, 이번 글자는 소리성도 있고요, 향기향도 있습니다. 같이 보겠습니다. 소리성이 변형이 이렇게 됐고요, 향기향입니다. 즉 말소리에 향기가 있다, 꽃답다는 얘기로 꽃다울 형자죠. 형향 그러면 꽃다운 향기를 얘기합니다. 꽃이야 빛깔로 향기로 말하지만 사람은 말로 말합니다. 그 말 속에 향기가 있어야 진짜 그 사람다운 거죠. 그 말 속에 향기가 있는 것을 꽃답다 해서 꽃다울 형자입니다.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. 같이 보겠습니다. 흑토 옆에 호거로. 이 호거로자는요, 높이 아주 그냥 드륵드륵 살이 찐 돼지의 등짝이죠. 등의 모양입니다. 아주 그게 호걸스럽다 해서 호거로자죠. 그런데 그 앞에 흑토가 있습니다. 즉 흙을 파서 성 주위에 그 돼지들의 어떤 등처럼 둘러친 연못이라는 데서 이것은 해자요, 해자호라고도 읽는 글자입니다. 근데 해자가 무슨 뜻이냐? 요즘 말로 말하면 참호입니다. 참호. 호자는 이렇게 써도 똑같고요. 참호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보루나 포대 등의 군사 시설의 변두리에 파놓은 구덩이를 얘기합니다. 해자는 바로 그러한 구덩이를 호라고 한다는 얘기죠. 합쳐서 우리는 참호라고 합니다. 사실 적군을 교란시키거나 적군이
이 성에 오르지 못하도록 성 주위에 파놓은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. 삼수가 들었습니다. 물과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. 같이 보도록 하죠. 삼수변 옆에 흰백, 흰백 옆에 알릴고, 흰백을 빼면 널브로자죠. 즉 이 널브로자와 같은 자입니다. 원래는. 즉 흰빛이 넓게, 아주 색이 넓게 비친다는 데서 널브로요 채색 빛날 호자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이근호 할 때 쓰는 자인데 조선 때 무인이죠. 그런데 이 자를 빼도 널브로요, 이 자를 넣어도 널브로다. 그런데 이것은 흰백은 빛에 의한 색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채색 빛날 호라고도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. 빛을 섞으면 희고 색을 섞으면 검지요. 왜 흰백이 색의 상징인지 이해됐을 겁니다. 또 다른 글자 볼게요. 야, 같이 보겠습니다. 흰백 옆에 알릴고, 희다고 알려주는 거죠. 즉 희게 알려준다는 뜻에서 힐호 빛날호자입니다. 호치 그러면 하얀 이를 호치라고 그래요.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쓰죠. 백치, 하얀 이. 그런데 원래는 힐호자를 써서 호치라는 말이 더 좋은 겁니다. 왜냐하면 말하는 곳의 흰 부분은 이라는 뜻의 이 힐호가 훨씬 더 직감적으로 와닿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 호치 그러면 입술은 붉고 붉은 입술과 하얀 이라는 뜻으로서 여성의 아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겠죠.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. 이번 글자는 흰백이 아니고 나릴이 왔습니다. 같이 볼까요? 나릴 옆에 알릴고, 즉 해가 나왔다고 알려준다는 데서 해 돋을 호자고, 해가 돋으면 밝아진다 해서 밝을 호자입니다. 밝을 호로 외우면 여러분이 쉽겠죠. 황희로 그러면요 조선 때의 문신입니다. 이 밝다 또 희다라는 것이 앞에 해일이냐 또는 흰백이냐에 따라 결정난다는 것만 알면요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. 같이 보겠습니다. 지게호 문호라는 글자 밑에 고을읍입니다. 즉 집집마다 고을마다 호위한다는 데서 뒤따를 호 또는 호종할 호라는 글자고요. 호가 그러면 임금이 타는 수레를 뒤따라다니며 수행하는 걸 호가라고 그래요. 이때 뒤따를 호, 따를 호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그런데 따를 호자를 자세히 보면 지게 호자 밑에 고을읍이에요. 그러니까 문마다 집마다 고을마다 무언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것을 호라고 했죠. 우리 예를 들어 호가 그러면 임금의 수레를 수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거할 가자는 말 수레를 얘기하는 거고요. 지금 말로 말하면 자동차로 앞뒤에서 경호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. 쇠금 옆에 높을고, 금속으로서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릇, 냄비를 얘기해서 냄비호. 쓰이다가 주나라 때 무왕이 처음 도읍하에서 동천할 때까지 쓰던 주나라 도읍을 호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 호경호라고 합니다. 호경 그러면 주나라 때의 그러한 시대의 서울을 호경이라고 했다는 얘기죠. 주나라 무왕 때 얘기니까요.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다른 말로 주도호라고 그러거든요. 주도호. 주나라 도읍 호자라는 얘기예요.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.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. 조상을 나타내는 것과 예꼬를 합쳐놨습니다. 즉 원래는 한나라 안제의 이름이었다가 후에 조상 섬기기를 오래 하면 받는 것이 복이다 해서 복호자가 된 거예요. 서천호 그러면 원나라 때 학자죠. 중요한 거 이때 이 복호는 조상이고 귀신을 얘기하는 거고 오래일 꼬자 예꼬자입니다. 조상 섬기기를 오래 하면 복이 온다. 왠지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.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. 삼수변 옆에 널브롱이죠. 같이 볼까요? 삼수가 있고요. 널브롱이 있습니다. 즉 물이 넓게 퍼지다 보면 깊어진다는 데서 물 깊을 홍자가 됐습니다. 또 연못이라고 해서 모통이라고도 하죠. 홍진 그러면 물이 깊고서 맑은 거예요. 물 깊을 홍자에다가 맑을 징이었으니까 물이 깊고 맑은 것을 홍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. 사실 한자가 갖는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. 물이 깊은지 얕은지 그걸 뭘 그렇게 따지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물이 넓기만 하고 얕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얕은데도 물이 조금 있는데도 깊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에 따라 글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
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. 계집녀 옆에 화려할화 꽃화자입니다. 여자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 탐스럽죠. 그래서 탐스러울 화자예요. 여자를 닮은 꽃은 또 탐스럽기 마련이고요. 여춘아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. 사실은요, 여자를 꽃에다 비유한다는 것이 남성적인 발상이지만 중요한 건 탐스러운 꽃다운 여자는 틀림없이 탐스럽다는 건 사실입니다.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.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. 같이 보도록 하죠. 나무목 옆에 빛날화 또는 꽃화, 즉 자작나무과에 속하면서 5월의 단성화, 그러한 꽃이 피는 이상 모양으로 피는 데서 자작나무다 해서 자작나무 화자입니다. 우리 화태 그러면 2차 대전 전 일본의 지명으로 지금의 사할린을 화태라고 합니다. 자작나무 화자는요, 결국 나무 중에서 단성화가 피는 그러한 나무로서 자작나무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. 원래 이 자작나무 화자 옆에 화려할 화자, 빛날 화자가 붙은 이유는 아마 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. 여기까지가 2급 이번 시간 배정한자 풀인데요. 여러분 도움이 됐나요?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. 감사합니다.